80이라는 숫자, 예전엔 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그 숫자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지만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요즘입니다. 젊음의 여유는 이미 지나가고 남은 건 길어진 노후뿐. 물론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그런데 문제는 그 80세를 넘기면서 삶의 흐름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몸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팔에 힘이 빠져 물건 하나 들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리모컨조차 제대로 쥐기 힘들어집니다. 생로병사의 파도가 순식간에 밀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가서야 조금만 더 건강을 챙길걸.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그 마지막 계절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80대는 70대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건강했어도 내일은 알 수 없고, 오늘 내 손으로 밥을 먹었어도 내일은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는 나이. 그러니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60대, 아니, 더 이른 50대부터라도. 소홀히 하면 그 후의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래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7가지 삶의 지혜를 여러분께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쟤는 은퇴하고도 연금이 빵빵하다더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왜 내 집 하나 변변이 없지? 이런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50대, 60대처럼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은 시기에는 이런 비교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외로움을 부릅니다. 남들이 큰 평수를 샀다고 해서, 남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해줬다고 해서 내 삶이 초라한 건 아닙니다. 비교는 마음속 평온을 흔듭니다. 나는 왜 그만큼 못했을까? 자책은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끼게 만들고 급기야는 한탕주의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투자를 하거나 생소한 사업에 손을 대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50대 이후는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지 다시 모험을 시작하는 계절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체력과 재정, 그리고 감정의 회복력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반면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 결혼, 병원비 같은 인생의 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는 생각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려 하시는데요. 막상 그 집 한 채 지키려다 정작 본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은 내 삶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다 써버리면 어쩌지? 란 걱정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낭비가 아니라 활용입니다. 검소하게, 그러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 후에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여전히 쓰임받는 존재라는 감각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현역으로 사는 기쁨, 그리고 고립되지 않는 노후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집착 버리기. 이젠 늙었으니 자식한테 다 줘야지. 자식들이 잘 살아야 부모 노후도 평안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론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넘긴 뒤 버림받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가진 걸 모두 쏟아부으면 남는 건 고독과 후회뿐입니다.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건 내 노후를 위해 쓰겠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더라도 시기와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결혼까지 또는 대학 졸업까지. 이유는 자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산이 있다면 한 번에 큰 돈을 주기보다는 연금 형식으로 소액을 정기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서로에게 더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독립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다운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도 잘 지내기. 나이가 들면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내 곁에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세상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연결돼 있어야만 안심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얕은 관계는 진짜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만들기도 하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커피 한잔하며,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꼭 친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관 헬스 트레이너, 단골 카페 주인, 마을 주민들과의 느슨한 연결. 이런 가벼운 관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혼자 노는 법, 혼자 먹는 법, 혼자 웃는 법. 이 세 가지를 익히면 나이 들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에서 내 속도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노년입니다. 다섯 번째는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기.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침대에 누워 10년을 보내는 삶과 마지막까지 두 발로 걸으며 사는 살. 그 둘은 질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은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부터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87세까지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단풍놀이를 다녔지요. 무엇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60대가 넘으면
무엇보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땐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해요. 60세 이후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줄어들고 근육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법도 있어요. 양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굽다면 근육이 충분한 것이고, 만약 손가락이 닿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튼튼한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걷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근육을 붙여 두어야 은퇴 후에도 계속 걸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6번째는 바른 자세.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바뀝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는 곧 삶의 태도가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자세가 무너지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목이 앞으로 빠지면 외모까지 위축돼 보이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세를 의식하고 바로잡는 습관이 필요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벽에 등을 대고 바르게 서보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등, 머리 뒷부분이 모두 벽에 닿아야 합니다. 만약 머리가 벽에 닿지 않는다면 이미 상체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당당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주고 시선을 높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 마음까지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매 순간 내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바로 선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번째는 인생의 8알은 잊어도 괜찮다. 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죠? 모든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칙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타던 차가 무슨 브랜드였는지,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한 밥 한 끼, 스스로 걸어나간 산책길,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런 20%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계획, 세상의 기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만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0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비교나 경쟁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그저 주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깊은 생각과 따뜻한 시선이 함께 쌓여가는 겁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따금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퍼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있음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옷을 입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웃고 있나?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살아봤나?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아주 잘 산 겁니다.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크게 성공한 날보다 소소한 기쁨이 있는 날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만난 풍경, 내가 나에게 준 작은 선물 같은 하루. 그래서 이제는 잘 살겠다는 욕심보다 잘 늙어가겠다는 다짐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가끔 울컥해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살아보는 것. 그리고 매일 내 삶에 고마워하는 것.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내일이 그 모든 시간이 따뜻하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당신답게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다루고 싶은 주제나 사연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